국민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네,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양유업이 어쨌든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는 기업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남양유업, 이 기사를 넉 자로 줄이면 적반하장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에 대한 폭언, 또 제품 떠넘기기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예. 어제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고 물품을 강제로 떠넘긴 적은 없다, 이런 주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 측 대리점주에게 물품 중단을 통고하는 이런 공세적인 입장을 정말 적반하장이네요. 예. 일단 녹취록에 들어있는 욕설, 이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죠. 예. 이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하지만 밀어내기, 프로그램 전산 조작은 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밀어내기가 뭐냐면은 어제 방송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대리점에서 100개만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1000개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 1000개에 대한 그런 비용을 모두 대리점주가 대도록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유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기한 넘어가면 쓸 수가 없습니다. 분유도 아니고요. 그런데 100개를 달라고 했는데 1000개를 줬단 말이죠. 또 1000개 비용은 다 지불합니다. 이걸 못 팔면은 본인이 먹거나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살던 대리점주가 단칸방으로 이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피해자 협의회 측이 강도 높게 나오니까 이에 대해서 남양유업 측은 현재 미수금을 상환하지 않는 이상 제품 출고가 안 된다. 호텔 납품도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면서 대리점주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대리점주는 피해자 협의회 측 간사입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아닙니까? 정신 못 차린 거죠. 예. 이러다가 회사가 이제 문 닫을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말이죠. 이 위기 대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다. 왜 그런지를 따져보면은 어제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군사 문화, 사내에 만연해 있는 이런 상명하달, 조직 내 창의는 없고 예의는 없고 이런 문화가 촉발시킨 그런 예고된 불행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앞서 경제브리핑에서 홍원식 회장이 남양유업에 자기 지분 6천여 주를 처분해서 70억 원 정도를 챙겼다는데요. 이 위기 상황에 말이죠. 이 상황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올 줄을 또 알았던 모양이죠. 아무튼 문제가 있어 보이는 회사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향신문 국정원 기사군요. 예, 저희가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이런 보수 언론들은 사회면에 조그맣게 박스로 싣고 있습니다. 글쎄 왜 이걸 보도 잘 안 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현재 당선된 대통령 박근혜를 위해서 일했던 사건입니다. 당연히 부정선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증거가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한겨레 정도만 목청을 높이고 있고 다른 언론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이게 바로 언론의 물타기 혹은 사안의 본질 흐리기, 사안의 가치 낮추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정한 균형 잡힌 보도는 아니죠. 절대로. 그렇습니다. 보도할 것을 적절한 크기에 제때 보도하는 것이 바른 언론이죠. 자, 어쨌든 검찰의 현재까지 수사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이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직원이 몇 사람이 아니라 꽤 여러 명이 검찰 수사 결과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글쓰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사이트도 15개입니다. 아이고, 이제 규모가 자꾸 커지네요. 또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예.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 4월 24일자 일면에 4월 24일자. 무슨 명문이에요, 명문. 300몇 위밖에 안 되는 사이트에다가 예. 무슨 글을 남긴 게 무슨 선거 개입이냐 이랬는데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15개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양반 사과 칼럼 쓰는 거 우리가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과할 때까지 계속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자, 일단 검찰은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각자 하나 이상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글이나 댓글을 올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댓글 작업을 한 직원의 수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수라고 밝혔는데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고 또 관심사여야 합니다. 왜냐? 대충 그냥 원세훈 국정원장 선에서 이렇게 처벌 수위를 정하는 이런 행태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혹시 검찰 역시 검찰이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를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기사가 좀 앞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수시로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보고했다. 예. 그 속에는 충분히 이런 것도 포함됐을 것이다라는. 원세훈이 누구 사람입니까? 이명박 사람입니다. S라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때부터 데리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 의혹 이 예. 부분을 분명히 짚어내지 않는다면은 검찰의 수사는 분명히 꼬리자르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로서는 지금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예. 이 수사를 대충 미적거리다가는 호랑이 등에서 굴러 떨어져서 큰 코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는 길만이 이 검찰의 위상을 되찾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기대치 또 상식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공언 아닙니까? 예. 자, 비일공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국민일보 4대강 관련이군요. 예, 일면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사업비 3조 7천억 원대의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담합 의혹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수질 개선 사업도 담합 의혹이 있다. 이게 정말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수질 개선까지 했으면은 4대강 사업에 지금 국내에 내놓으라는 건설업체, 토목 건설업체가 총동원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그들이 사실 이런 것은 했을 거라는 추측이 오래전부터 나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SBS와 무관하지 않은 태영건설, 또 이상득 의원과 무관하지 않은 코롱 워터텍,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사돈기업과 무관하지 않은 효성 에바라 엔지니어링 이렇게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루 이틀씩 돌아가면서 현장 그리고 소환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아, 확인이 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일보 기자가 확인을 한 건데 예. 수질 개선 사업에 참여한 한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현장 조사를 받았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수질 개선 사업 업체들도 조사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자, 일단 4대강 수질 개선 사업 가운데 총인 사업 입찰 담합에 공정위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인 사업은 녹조 현상 발생 원인 물질인 총인의 4대강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4대강 유역 하수 처리장에 총인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건설 사업이 되겠네요. 수질 개선 4대강에서 수질 개선한다고 돈 많이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수질 개선이 최근에 수질이 악화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예,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진짜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23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는데 수질 개선도 안 되고 네. 이런 결국 토목 건설업체 배만 불려줬군요.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검찰이 4대강 수질 개선 사업 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보도도 국민일보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요즘 검찰 잘하는 것은 박수를 쳐주고요. 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지 않는 예. 연관설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사는 꼬리 자르기밖에 안 되는 그런 부실 수사라는 점을 분명히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도. 예. 자, 그 다음에는
김학의 전 차관 얘기인데 예, 동영상 얘기죠? 그렇습니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동영상 원본에 등장하는 남성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경찰이 결론 지었다는 겁니다. 확실하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원본은 화질이 선명하고 등장인물의 얼굴도 거의 정면으로 나와서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 전 차관으로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최근 경찰이 법무부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요청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니어서 단언하는 것은 이르지만은 네. 사실이라고 한다면 참 망신이군요, 한마디로. 전 법무부 차관 언제 법무부 차관을 했느냐? 박근혜 정권 잠시 했죠. 잠시지만 했다가 2일로 물러났죠. 어쨌든 예, 예. 이 결국 청와대가 이 예.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상태임을 검증을 알고도 차관으로 발탁했다는 설이 예, 있었죠. 그래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 그런 비판을 받고 결국 이 사람이 물러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동아일보의 군인 공제 이사장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면의 그 기사인데요. 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누가요? 김진훈 군인 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어떤 내용을 받았습니까, 접대를? 예, 지난해 6월에 해외 출장할 때 부인을 동반했고 항공권을 포함해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부인의 여비를 공제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한 민간 기업이 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김진훈 이사장에게 주의를 주라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군인공제회가 어떤 단체냐? 군인과 군무원 복지 사업을 위해 설립이 됐고 약 17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운용 자산은 8조 6천억에 달하고 있는데요. 예. 국방부 소관입니다.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도 받지 않아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있는 이 돈을 주무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군인공제회 이사장 자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공제 간부는 정권사에서 또 뒷돈도 받았다는군요. 그렇습니다. 김진훈 이사장은 육사 30기, 네. 1호 특전사 사령관 등을 지낸 예편한 예비역 중장이군요. 별달았던 분입니다. 예, 자, 고진도로 하고요. 자, 참 조선일보. 얼마 전에 저희가 조선일보 기사라면서 인용을 했는데 예. 앞으로 조선일보 기사는 항상 이게 믿을 수 있는 건가라고 의심을 좀 생각해보고 인용을 해야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듣는 분들부터가 우선 조선일보 기사는 이게 사실일까 한번 좀 정확하게 규명된 다음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예. 손해 볼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조선일보가 토익 탭스 시험 부정에 지상파 방송사 아나운서가 연루됐다는 보도를 했었죠. 예.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인용을 해서 보도했는데 당시 워낙 또 크게 다뤘던 기사였습니다. 지난 5월 3일자 일면 기사였습니다. 토익 탭스 부정 이런 제목이었는데 말이죠.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현직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누구라고 합니까? 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리포터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예. 리포터도 물론 리포터 아나운서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또 리포터라고 무시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라 한다면 아나운서 이런 그 단체에 분명한 어떤 그런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우 그렇죠. 신중한 이런 접근이 필요했는데 말이죠. 아나운서 연합회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조선일보가 백기를 들었던 겁니다. 예.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관악경찰서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보도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관악경찰서 측은 우리는 피의자의 신분을 밝힌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기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결국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장문했군요. 그러면은 정말 관악서 경찰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경찰관이 잘 모르고 얘기해 준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확인을 거듭해서 보도를 해야지. 이걸 그냥 대충 들은 내용을 일면 톱으로 다루는 조선일보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걸 인용 보도했다 나중에 오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이 참기 보면 말이죠. 일면 톱으로 다뤘는데 바로 잡습니다. 이거는 뭐 이면의 끝부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무슨 기사가 났는지도 잘 모르는 그걸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없죠. 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왜곡이나 또는 오보로 인해서 그 기업이나 개인이 받는 피해는 엄청나지만은 네. 설사 나중에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네. 또는 이처럼 오보가 확인돼서 해당 매체에서 씻는다고 하나 네. 그게 원래 나왔던 기사의 크기나 네. 어떤 그 위치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귀퉁이에 예. 뭐 눈에 보이지도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 피해는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 정청래 의원이 말이죠. 그 이제 17대 국회의원 마무리할 때쯤 그렇죠. 18대 총선 예. 앞두고 자신이 그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 네.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보도를 두 했습니다. 군데죠.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반이 낙선할 수밖에 없었던 총선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뭐 건데 소송까지 갔지만 뒤늦었죠. 예, 그렇게 교사한테 폭언을 하지도 않았고 또 제가 가까이서 봐서는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피해는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어떤 식으로 이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했냐면은 당시 자신에 대해서 보도했던 그 크기, 예. 그 크기로 그 면에 예. 그 자리에 사과문을 올려라. 실제로 그랬습니까? 일단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예. 실제로 이행은 안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 해본 것 같네요. 예. 자, 됐다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겠죠. 동아일보 기사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예. 얼마 전에 어떤 그 진보 인사가 말이죠. 뭐 무슨 사진을 보내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그 뭐 하여간 좀 부적절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친해진 여성에게 예. 당신의 나체 사진을 나에게 보내달라. 뭐 이런 식의 그 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노출 사진을 받은 사람에게는 과연 죄가 되느냐? 죄가 되느냐? 예.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여성은 미성년자에 한해서죠. 미성년 여성에게 금품을 주고 신체 노출을 시켜서 이를 볼 경우 뭐 실제로 성관계까지 가진 않았더라도 현행법상 성매수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런데 미성년 여성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본 것이 어떻게 이 문제가 되느냐. 하지만 직접 눈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성매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좀 논란은 될 수는 있겠군요. 예. 그죠? 법리 논란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원이 이제 이런 성매수 문제, 특히 미성년을 상대로 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좀 강도 높은 예. 판결을 한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중앙일보는 원전 관련 기사군요. 예, 3면에 아주 크게 다뤘습니다. 예. 고리 원전 1호기 정전 은폐 사건, 막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가짜 품질 보증서 부품 납품 비리 이것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정말 원자력 조금만 잘못 따르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야기된다는 그거 지금 거를 우리 국민들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게 뭐 예. 그저께 일도 아닌데 말이죠. 자, 이 사실은 이 상황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 작년에 이런 사고에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 옛날에 지식경제부가 올 1월에 원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의 핵심은 국내 원전 설비 품질 관리에 대한 국제 전문 기관의 점검 입찰이었는데 한층 높아진 원전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국 전문 기관으로부터 특별 점검을 받겠다는 거였는데 이 안전 점검이 이상한 국제 입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곳에다가 견적 요청 메일을 보냈는데 예. 세 곳 중에 두 곳은 점검 능력이 없는 컨설팅사였다는 겁니다. 지금 원전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지적하는 비판가 중에는요. 예, 우리가 프랑스와 함께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영순위에 있는 나라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1순위도 아니고 0순위. 영순위요. 예. 근데 지금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잦은 사고, 예, 또 사고 은폐 예,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관계 당국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